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에 일단은 소매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 겉으로는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되었지만 그 속내로 들어가 보면 오미크론에 대한 경계 심리가 많이 약화되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먹는 약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상 자체가 경미하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1년 동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11조 원이나 팔아치우면서 거기에 대한 그 수익금을 다른 쪽으로 돌렸는데 그 투자처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크래프톤이나 카카오페이 등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에 많이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자,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 삼성전자를 꼭 그렇게 많이 팔아야만 속이 시원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가 나타났습니다. HMM이 그동안 실적이 계속 좋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데 도대체 목표 주가는 왜 내리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하루하루가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가까우면은 시간이 점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오늘은 일단 기준일입니다. 기준일. 무슨 기준일이요? 배당 기준일. 즉,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보유를 하셔야지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또 오늘 주식을 매수하시더라도 내일 매도를 하셨을 경우에 단 하루만 보유하셨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눈치 게임이 조금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까지는 분위기가 일단 좋을 거 생각되는데, 자, 내일이 걱정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 살펴보시면 일단 다 올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98%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1.39%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둘 다 시작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감까지 쭉 치고 올라갔고 신고가 흐름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장중 신고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저점 대비해서 고점이 높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으로 빵 시작되는 그 시점 속에서 그날 하루 동안에 가장 높은 최고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S&P 500 같은 경우도 1.3%나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 랠리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됐을 경우에 크리스마스 이후에 주가 상승률이 평균 1.7%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냥 벌써부터 치고 올라가서 1.4%씩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가지고요, 뭐 예상치나 또는 그런 전망들을 한꺼번에 뛰어넘는 모습인데, 자, 여기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배경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상당히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또는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미크론, 그리고 소매 판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자, 우선은 소매 판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오미크론 변이가 있었고요. 물류 대량까지도 겹쳤지만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매출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7년 만에요. 자, 지금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은요,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었어요? 금리 인상되면서 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었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위축되는 거 아니었어요? 라는 얘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7년 만에 증가율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스터카드 결제 막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를 추적하는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에 따른다면 카드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 연말 쇼핑 시즌 동안에 일어난, 즉 뭐 하루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의 2달여에 걸친 이 연말 쇼핑 시즌 기간 동안에 자동차 판매를 제외하고 미국의 소매 판매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5% 늘어났다. 이것은 17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2019년 연말 쇼핑 시즌과 비교해서 10.7%나 증가한 수준이다. 이 팬데믹 이전 수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매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오히려 이런 소매 판매 증가율이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즉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항공편이라든지 여행주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모습들이 좀 있었겠죠. 왜냐하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관련 종목군들 위드 코로나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경기 재개, 리오프닝 관련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런 쪽으로의 어떤 부담감은 여전히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종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 인식에서는 이래요. 이제 뭐 방역을 좀 잘하고 또 몰라 걸리더라도 그냥 증상이 경미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식의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동안 너무 많이 짓눌려 있다가 한꺼번에 팡 터지면서 몰라 정면 돌파야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잘된 것일 수도 있고요, 잘 못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오미크론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좀 용감한 행동이 더 낫지 않나라는 판단도 좀 들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처음에 알려졌던 것보다 증상이 경미하다. 이거는 지금 신규 확진자 속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입원 확률은 더 낮아지고 있다. 뭐 부스터샷까지 맞게 된다면 더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장 전망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JP모건의 글로벌 주식 전략가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하나의 부분이 신규 이 변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굉장히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잖아요.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뭐 그냥 일반 감기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히려 이 팬데믹의 종식을 그냥 진행시킬 수 있는, 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코로나를 일반 감기나 독감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이게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먹는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좀 됐는데, 물론 이제 긴급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항상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일단 사용하면서 효과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 물론 이거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임상 시험과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뭐 일단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안정성이 확보된 건 아니에요. 완벽한 치료제다, 뭐 완벽한 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임상 과정에서는 일단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일단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면서 병을 치료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느낌들이라고 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이 이 코로나의 종식을 앞당기는,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요,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의 또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좀 녹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 증시를 끌어오는 기술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 자, 금리가 올라가서 기술주들이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기업들의 실적 증가가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금리 2% 올랐어? 알았어. 그 다음에 실적 증가율 10%씩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억눌렸던 부분이 빵 터지게 되면서 그냥 크게 확산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뭐 오히려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뭐 병원을 입원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우려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입원 환자 수가 예전과 비슷하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안심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증이나 또는 그 사망으로 가는 확률 자체도 떨어져 있다라면은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기만도 못하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뭐 미접종에 대한 부분들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 사족을 달아놓은 것은 이 접종을 받아야 한다, 부수차까지 들어야 한다, 또는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은 이제 이것이 예전에 그 신종플루와 같은 경우처럼 타미플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뭔가 개인 방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백신 접종을 통해서 뭔가 이제 방역 체계를 더 완성이 된다라면 충분히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그동안 억눌렸던 소매 또는 억눌렸던 경제 성장이 다시 성장 가도로 들어가게 될 것이냐, 다시 원상복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라는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을 확 땡겨주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why not? 왜 멈춰?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자, 국내 증시도 이런 영향은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일단 분위기 좋게 시작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연말 랠리를 조금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또 이게 연초 시점으로 넘어가면서 뭐 배당락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주가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연기금이 올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 삼성전자다. 순매도 금액은 10조 9천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팔아먹은 거죠,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파는데, 근데 이 삼성전자를 팔아먹은 게 이제 연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국인과 국민연금 해가지고 지들이 다 갖다 팔아먹은 거고,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를 팔아먹기 위해서 핑계를 댔던 것이 뭐냐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 지분 계획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 16.8%에서 2025년도까지 15.5%로 15%로 줄이는 그런 자산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부분들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워낙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전략적 자산 배분의 허용 범위 해가지고 지금 한 19.8%까지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죠. 그래서 올해 3분기 말에 18.4%까지 지분이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이제 생겼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국내 주식이 이제 목표 범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니들이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일단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매도가 멈췄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시간이 거듭될수록 점점 이제 국내 주식의 비중이 줄어야 되는 상황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5년도까지 3% 전략적 자산 배분의 허용 범위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18% 안쪽으로 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팔아먹은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명분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거 지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장 많았어요.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얘를 좀 줄였어야 됐어요.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핑계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도대체 뭘 샀나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페이를 샀다라는 건데, 삼성전자를 그렇게 팔아가지고 니들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이 신규 종목들, 그러니까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의 매수를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최근에 IPO 같은 경우, 특히 올해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IPO가 되면서 기업들이 상장을 빵 하고 나면은 이게 덩치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덩치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막 시총을 뭐 몇십 조씩 잡아갖고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종목을 이제 타겟팅해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차익거래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으로 잡아가는 그런 매매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그 투자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200 내에 종목 간 비중들을 또 맞춰야 되는 상황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스피 200 종목들을 그냥 연기금이 여기에 맞는 종목들을 이제 내가 보유를 해야 되겠다, 비중을 보유해야 되겠다, 일정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스피 200에서 빠져나온 것들은 매도를 하고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것들은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페이 뭐 이런 종목군들이 빵 하고 치고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신규 종목들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팔아먹은 것만큼 다시 매수를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페이에 6천억,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에 뭐 3천억, 현대중공업에 3천억,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게 되시면은, 네,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조가 넘게 매수를 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팔아서 크래프톤이나 뭐, 이 카카오페이를 매수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입니다만, 아니에요. 왜? 무슨 일입니까? 삼성전자를 팔아먹은 건 그냥 그렇게 팔아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페이를 매수한 것은 코스피 200으로 들어갔을 때 이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네가 들어가려면 빈자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튀어나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팔아가지고 그 자금만큼 얘네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네들 어차피 또이또이 쌤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팔아서 크래프톤을 샀다가 아니라 코스피 200에서 튀어나온 애들을 팔아가지고 이 채로 들어간 애들을 사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의 매도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요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를 팔아서 이런 걸 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11조를 팔았는데 지금 얘네들을 1조, 뭐 지금 다 합쳐봤자 한 3조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산다면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튀어나올 때 팔아먹은 그 물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팔아먹은 걸 그대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매도를 쳤기 때문에 저점에서 돌아설 때 다시 매수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대형주 쪽에서의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 이 돈을 가지고 해외로 튈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해외 쪽으로 먹튀를 하게 되면 조금 엿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와 주면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정도 팔아먹고 나서 그 돈을 어디다 딴 데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올 때, 그럴 때 밑에서부터 받아주는 그런 형태, 밀어 올려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그런 것들도 사라진 상태고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기금에 이런 자금들만 들어와 준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긴 한데,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이상한 데다 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팔아먹은 그 돈 그대로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장 내의 어떤 참여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국민연금의 힘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HMM의 목표 주가가 3.6만원으로 자,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됩니다. 자, 지금 27일 종가가 26,500원인데 목표 주가를 3.6만원, 36,000원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왜 목표 주가는 계속 이렇게 높은 걸까? 현재 종가보다 왜 높은 걸까? 그래서 목표 주가인 거예요.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목표 주가가 현재가보다 더 낮은 쪽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될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목표 주가는 일단 높게 잡아야 되니까는요. 자, 그동안 대신권은 HMM의 목표 주가를 2020년 11월에 13,000원으로 제시했었는데 2021년 5월에 불과 6개월 만에 5만원까지, 그만큼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7월 2일에는 6만원까지 올려잡았다. 그러니까 HMM 주가가 거의 10배
정도 10배 넘게 뛰었죠.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 HMM으로 수익 많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HMM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죠. 추세가 꺾이면서 계속적인 매도 의견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좀 된 거고, 주식을 좀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해운 쪽이기 때문에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뭐 앞으로 이제 실적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등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치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적이 아무리 증가해도 그 상황을 다시 기대감으로 만들어내기에는 주가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견조한 시황 및 이익의 흐름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선박의 증가, 뭐 조선에서도 열심히 배를 만들었으니까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은 사람 물류 뭐라 그럴까요,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이 적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배도 새로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럼 지금처럼 돈 벌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경쟁 상대들이 막 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통닭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뭐 1번 통닭, 3번 통닭 이런 게 막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어쨌건 지금 보면 올 4분기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 2조 5,700억,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이 실적 이렇게 좋은데요, 실적 내년까지도 좋대요. 근데 왜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까? 왜 목표 주가 내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이미 반영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깊고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업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미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미 다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사내진미가 차려져도 내가 배가 부르면 먹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잔치집에 가가지고 일단 라면으로 배를 막 채웠어. 배가 너무 불러가고 토할 것 같아. 근데 사내진미가 이제 막 그냥 돼지족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통닭, 돼지족발, 내가 아는 음식이 이거밖에 없나? 아무튼 맛있는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잔치 음식이 막 나왔어. 근데 내가 이미 배가 불렀는데 어떡할까, 못 먹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다라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네요. 미국이 소비 증가 때문에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 오미크론 이제 비켜, 꺼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가볍게 투자자들이 마음을 먹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를 11조 팔았는데 이걸 가지고 크래프톤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걸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데 뻘짓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수치상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만큼 팔았으니까 돈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 들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외 쪽으로 내빼지만 않으면 국내 증시에다 좀 불어넣어 준다라면 긍정적인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되기를 조금 기대해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면 이제 대선도 있고 정부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딴 식으로 하게 되면 아주 그냥 아시죠? 자, 그 다음에 HMM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자, 일단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분위기는 좋습니다만은 왜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느냐? 자,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아시죠?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볼장 다 봤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란 바로 시작했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투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수익은 커지게 될 것이다. 자, 투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우리 올해 가장 주린이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작하자마자 큰 수익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느긋하게 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좋아지려면 조정도 거쳐야 되는 거고 또 상승도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추라는 시가 있어요. 대추. 그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빨간 빛이 그냥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라는 거 있죠. 바람도 집어넣고 그 땡볕도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대추라는 빨갛게 익어진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느냐. 계좌도 마찬가지로 시련, 조정, 아픔, 공포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다 버무려야지만이 여러분 계좌가 빨갛게 물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뻘건 불기둥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활기차게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 꼭 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